안녕하세요. 대선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 열일을 하고 있는 암사자입니다. 결과로 인해 기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힘드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정말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어떤 환란이 닥치든 저를 지킬 것은 제가 가진 것, 제가 아는 것,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오늘은 생각의 전환과 다시 일어날 힘을 줄 수 있는 책을 가져왔어요. 유명한 책이라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야마 아마리의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하다 라는 일본 에세이 책입니다. 스토리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당연히 소설인 줄 알았는데 에세이더라고요. 읽고 나면 작가님께 존경심이 생겨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다니 하고요.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요. 29살인 주인공이 아주 초라한 채로 29살 생일을 혼자 맞게 된 거예요. 직업도 외모도 별거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자축이라도 하기 위해서 딸기 쇼트케이크 한 조각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착잡한 마음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혼자 쓸쓸하게 부른 뒤 케이크 위에 딸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똑 떨어져서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진 거죠. 이렇게 살기 싫다 생각하면서 지금으로부터 1년 후 30 생일에 죽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자 한 거죠. 주인공의 오랜 꿈은 라스베가스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1년간 돈을 벌어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다 쓰고 죽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통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평균 수명까지는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평판? 보통의 사람들이 해도 될 법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 가며 살잖아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나는 사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공한텐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어차피 1년 후에 죽을 건데 나는 라스베가스만 가면 돼. 그래서 낮에는 원래 다니던 직장 일을 하고 부업을 하게 되는데 부업이 좀 쇼킹해요. 여기서 독자들에게 하는 놀라움을 주는 거죠. 바로 긴자의 호스티스와 누드 모델이에요. 2차를 나간다거나 하는 건 없이 술시중만 들었다는 식으로 쓰여 있는데 1년 후에 죽을 테니 돈만 주면 뭘 해도 상관없어 정도의 마음이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발을 들여놓기는 쉽지가 않은 곳이죠. 그리고 누드 모델도 시급이 세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돼요. 비상사태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분한테 이 남은 1년이 비상사태였던 거죠. 그래서 돈도 모으고 많은 일을 하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친구도 생긴 거예요. 1년 후 30살 생일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때까지 모은 모든 돈을 베팅해서 블랙잭을 하게 되고 딱 본전보다 지폐 한 장 정도를 더 벌어요. 그게 운명의 신이 더 살아봐라. 너는 변했다. 예전에 처량한 네가 아니야 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이 책은 주인공의 여정은 완전 어드벤처인데 글 자체는 약간 인터넷 소설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책은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야 라고 말하진 않는데 물어보면 은근히 이거 읽어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책이라고 평가하죠. 제가 스토리를 다 말씀드렸는데 설마 이 주인공이 1년 후에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당연히 살아서 이 책을 썼죠. 스토리 이상의 것이 꽉꽉 차 있어요. 그런 평범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면서 겪은 사건들, 들은 말들,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느낀 것. 이렇게 스토리를 다 알고도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고 집에 몸이 묶여 있는데 사회는 변하고 나는 계속 나이를 먹어서 뭔가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그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그럴 때 읽는 책이에요. 백제 금동대학로 기억나세요?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걸 배우면서 수업 시간에 국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게 만들어질 때의 백제는 태평성대였음이 분명하다.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이 정도의 정교한 작품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저는 그때 어려서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거 만드는 장인이 솜씨가 좋으면
그분이 공들여 만들면 잘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꼭 태평성대여야 해?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국사 선생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코로나 전까지 좋아하는 책의 종류가 분명했어요. 좀 어려운 벽돌책 있잖아요. 대학 전공서적. 그런 책을 좋아했어요. 이게 고시 공부 같은 거를 하지 않으면 평생 한 권 읽을까 말까 하는 어려운 책인데 그런 책을 좋아해서 20살부터는 그런 책만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일상에 제약이 생기고 나서는 그런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답답한데 그런 책까지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고급 문화는 좋은 시절에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안정이 된 사람들이 향유하는 사치품 같은 거라는 걸 알겠어요. 이 책은 고급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시에 가까운 비상사태에 에너지 드링크처럼 재미와 힘을 줘요. 도전해봐. 뭐 어때? 누가 죽으래? 잘 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 어차피 현실이 이 모양인데 여기서 굳이 지키고 싶은 게 뭐야? 네 운명을 던져봐. 이 책을 읽고 이분처럼 주인공처럼 술집에 나가거나 누드 모델식이나 되는 사고를 칠 필요는 전혀 없죠.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인생은 현상이고 인식일 뿐일지도 모른다. 정말로 주어진 건 아니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당연한 것 같은 말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눈 앞밖에 못 보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밖에 못 듣잖아요. 내가 한국에 집에 앉아 있는데 핀란드에 지금 오로라가 보이든 미국의 토네이도가 일든 나는 모르는 일이죠.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정말 존재할까? 어쩌면 내 지각력이 닿는 곳에서만 나한테 보여주기 위해 사람이 움직이고 세상이 존재하는 어쩌면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길 걸어가다가 눈 감아보고 귀 막아보고 막 그랬어요. 내가 이러고 있는데도 미국은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자주 했거든요. 물론 이거는 어렸을 때 유치한 생각이었긴 했지만 그리고 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철학적인 문제 같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그저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면 내가 다른 현실을 보기로 결정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원래 있던 현실이 뭐 어쩔 거예요? 따라올 거예요? 내가 안 볼 건데? 우리가 이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새로운 남자를 사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아이디어의 연장선인 거죠. 내가 들어있는 현실을 갈아 끼우는 것. 사람은 언제든 그게 가능하다는 걸 믿고 그것에 성공해본 경험이 쌓여야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현실 이런데 어쩔 수 있나라는 생각에 자꾸 땅바닥에 끌어당겨지는 붙잡히는 느낌이 든다면 어쩌면 그건 건강, 체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현재 발 딛고 있는 땅을 박차고 뛰어나갈 체력이요. 저는 이런 이유로 한 달 후에 서울에 가요. 제 현실을 바꾸는 거죠. 저한테 광주에서의 4년은 모두가 이게 너의 현실이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볼 생각은 없니? 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우울증 때문에 박차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이제 그런 저의 명백해 보이는 현실이었으나 제가 갈 거예요. 제가 가면 광주가 따라올 건가요? 제가 가서 이 책의 주인공처럼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겠고 또 만나보고 싶은 모든 사람을 만나보겠다는 마음으로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인생 사막의 시작이에요. 1, 2, 3이나 있었답니다. 네, 제가 지금 제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노력해서 회복해서 기회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제 마음속엔 언제나 이 책의 주인공인 아마리가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그 새 대통령, 새 정부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저는 새로운 시작의 부스터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새 정부의 정책이 자기에게 유리해서 설레시는 분도 새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할지 모르겠는 분도요. 개인적으로 신난 사람들은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낙담한 사람들은 신중해야죠. 이민을 가겠다, 죽겠다 이런 거는 선거날에 던지는 농담이고요. 실제로는 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책 읽고 운동해야죠. 새 정부가 주는 삶이 힘들어지면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서울 가기까지 남은 한 달 동안 건강해질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 혼자 달려야 되는데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작가가 되겠다고 글 쓰느라 책을 안 읽어서 북튜브가 좀 뜸한데요. 앞으로는 부지런히 읽고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곧 봬요. 빠이!